안녕하세요. 미국 시총 10일까지의 하루 동안에 나온 기사만 정리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비즈너스 스탠더드의 기사입니다. 불과 며칠 전 애플이 2024년에 출시할 예정인 저가형 아이폰 세이 4가 이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시블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이폰 세이 4는 전작인 아이폰 세이 2022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아이폰 시리즈의 비싼 가격에 비해 더 저렴한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구글 픽셀 7어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세이 4는 작고 아이폰 8과 같은 디자인에서 큰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4.7인치인 아이폰 세이 3과 크기가 비슷해질 것입니다. 또한 노치 디자인과 기존보다 얇은 베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매시블은 아이폰 세이 4가 터치 이드를 버리고 페이스 이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A16 바이오닉 CPU를 탑재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셔널 포스트의 기사입니다. 애플은 기존 음악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래식 음악을 불편하게 처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량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애플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클래식 음악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기 있는 클래식 음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필요로 하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브루스 코브너 제2이사회의 전 회장은 수천 장의 앨범을 고르게 하기 위해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애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 프린트의 기사입니다. 애플이 2023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ROS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팀 쿡의 유산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믹스트 리얼리티 헤드셋 RP 또는 RO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것은 가격이 높아 한정적인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장치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의 요소를 결합할 예정이며 애플은 이를 위해 7년 동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장치는 아이폰의 후계자로 여겨지며 일부 집권자들은 사람들이 휴대폰 대신 이것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스, POS, OS 및 기타 제품의 새로운 버전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ROS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퍼넨셜 다이제스트의 기사입니다. 영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경쟁약관 재판소 캔은 지난 금요일에 애플이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대한 영국 규제 기관의 조사를 뒤엎은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경쟁과 시장 권위 CMA가 지난 11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애플과 알파벳의 구글의 우위를 조사하고 앱스토어를 통해 클라우드 게임 시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면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너무 늦었다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캔은 이를 인정하여 CMA의 조사 개시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CMA는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선택 권한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개발자 지원과 사용자의 안전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사입니다. T의 기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ON에서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코드를 전파하는 것이 커지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총 120개의 파일 확장자를 차단할 예정인데 그 중에는 XLL, ISO, BET, JS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은 ON뿐만 아니라 아웃룩, 워드, 익셀, 파워포인트 등의 다른 오피스 365 프로그램에서도 차단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수상한 첨부 파일이 있는 ON 파일을 열려고 하면 경고 알림이 떴지만 이제는 파일을 열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ON 포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버전 2304에서 4월이나 5월에 윈도우 기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프로토칼의 기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서버 구성 오류로 인해 일부 고객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노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안업체 SOCR는 65여 개 이상의 회사 데이터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과장했다고 주장하며 특정 회사 수나 데이터 양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잠재적 고객 간 상호작용으로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이메일 내용, 회사명,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첨부된 파일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SOCR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중복 정보가 많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의 기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후 혁신 기금이 1억 달러로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으며 현재 기금 잔액은 약 4억 달러입니다. 기금의 이사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지출로 인한 영향을 끌어내어 남은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아이러에 연계되어 있는 분야인 탄소 제거 및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타겟으로 향후 지출을 집중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러의 혜택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건축 재료 및 물 등 새로운 분야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증설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금과 지원을 활용하여 다른 투자자를 동원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소식입니다. 비의 기사입니다. 미국 버진 아일랜드 검찰은 JPM과 제프리 앱스틴의 관계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앨퍼벳의 구글 공동 창업자 세지 브린과 3명의 기타 대부분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JP모건이 앱스틴의 성매매 계획을 용이하게 했으며 이를 숨겨주었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앱스틴의 계좌가 은행에서 인신매매의 주요 비즈니스였다고 주장하며 JP모건은 앱스틴의 고가치 비즈니스 기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무죄를 주장하며 앱스틴의 행동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의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구글의 부모회사 알파벳이 최근 진행한 채용 축소 외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컴퓨터 작업 부하를 더욱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인프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계 학습에 효율적이고 잘 튜닝된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서 더욱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장비 및 전문 서비스 구매를 아웃소싱하려는 방침도 있습니다. 회사는 또한 자사가 제공하는 혜택, 급여 및 사무실 편의시설을 구글이 오늘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고려한 방식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주말 등 이용량이 적은 날에 마이크로 키친, 카페 및 다른 시설을 닫을 예정입니다. 또한 피트니스 클래스 및 셔틀 일정도 사용량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이용 가능한 기기와 교체 빈도를 변경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소식이 포함된 기사입니다. 24일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최고의 분석가들이 선택한 5가지 주식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1. 엔비디아 NVDA-인공지능과 게임 그래픽 카드 등을 개발하는 칩 제조 회사. 인공지능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분석가는 NVDA 주식을 매수 추천하며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29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2. 나이키 NK-운동화와 의류 등을 제조하는 회사. 판매 재고량이 높아 마진이 줄었지만 중국 시장의 회복과 직접 판매 채널의 확대로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분석가는 NK 주식을 매수 추천하며 목표 주가를 130달러에서 138달러로 인상했습니다. 3. 룰루레몬 룰루-요가복 등을 제조하는 스포츠 의류 회사. 매출과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으며 남성 제품, 디지털, 해외 시장 등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이 분석가는 룰루 주식을 매수 추천하며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44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4. 윈 리조트 미국의 호텔과 카지노 리조트 회사. 중국 마카오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분석가는 윈 주식을 매수 추천하며 목표 주가를 128달러에서 134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데이브 앤 버스터스 데이브 마이너스 미국의 레스토랑과 게임 엔터테인먼트 체인. 강력한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분석가는 데이브 주식을 매수 추천하며 목표 주가를 48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풀의 기사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업인 엔비디어는 섬광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주자이지만 이 산업은 일반적으로 순환적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강할 때 성장하고 기업이 지출을 줄일 때 하락합니다. 경제 전망이 암울해지면서 엔비디어의 비즈니스가 둔화되는 징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아지고 비즈니스 실적이 실망할 경우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어의 P/E 비율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 155로 높은 수준이며 시가총액도 6,850억 달러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가 매출과 부진한 비즈니스 실적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를 고려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더 글로벌 헤럴드의 기사입니다. 테슬라 TSLA가 4월 2일에 분기별 차량 생산 및 출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1월부터 다수의 가격 인하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RBC 캐피털 마커츠의 주요 이퀴티 애널리스트 탐 나라야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44만 5천 대의 차량 출하를 예상하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얀의 예측치는 블룸버그의 42만 1천 대의 차량 출하 예상치보다 높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컴파일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예측치에 대한 주요 차이는 테슬라의 주식 가격에 큰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 테슬라는 예측치를 놓치며 이러한 경우 주식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식은 역대 최고의 시작을 보낸 후 이 보고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식은 1분기에 거의 70% 상승하여 마감되었습니다. L의 기사입니다. 이번 뉴스는 테슬라가 전기 세미 트럭 35대를 리콜하게 된 소식입니다. 해당 리콜은 긴급 제동 장애와 관련된 구르기 위험성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35대의 세미 트럭이 영향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공지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모듈은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주차 위치로 이동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세미 트럭이 구르는 위험을 모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 브레이크 구성 요소 결함은 사고나 어떤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리콜 대상인 세미 트럭들의 주차 브레이크 밸브 모듈을 수정해 고객들에게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32만 천여 대의 차량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이 리콜 대상은 2023년형 모델 3와 2023년형 모델 Y의 차량입니다. L의 기사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이 머스크가 2,580억 달러의 소송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D를 지지하면서 피라미드 판매 계획을 운영했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머스크와 테슬라 잉크의 변호사들은 이 소송이 화상적이고 종종 어리석은 트윗과 관련된 것이라며 허구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머스크가 어떻게 사기를 일으키고 무엇을 은폐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의 발언이 사기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지역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미터 소식입니다. 파크스 비즈너스의 기사입니다. 미터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두 가지 진전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대규모 영상 데이터 세트에서 인간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정보를 기반으로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인공시각 피지를 개발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터는 또한 센서 모터 기술을 사용하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스팟이 실제 물체를 재배열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FAIR 팀은 로봇이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배열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포스트의 기사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어메리카 법안이 발의되어 구글과 메타 구글, 미터 등 대형 디지털 광고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 독점을 제한하거나 해체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고 거래액이 20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은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한 부분만을 소유할 수 있으며 5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은 고객 보호와 거래 투명성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업들의 광고 사업 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이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만큼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아마존과 애플 등의 기업들은 광고 사업 분할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제3자 광고 시장 진입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전에도 광고 사업에 대한 규제 법안과 소송에 대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별다른 소식이 없네요. 내일 또 소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